안녕하세요, 마르코스입니다. 요번 영상은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제 학원 강사에 대한 얘기를 또 잠깐 하는 영상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학원 강사라는 직업이 간략하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번 시간에는 조금 이제 내가 학원 강사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서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되는지를 조금 이제 초반 도입부죠. 이제 학원 강사가 시작되는 도입부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학원 강사 하시는 분들 중에는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다른 여러 직장이나 이런 데를 찾아보시다가 잘 안 되거나 또는 뭐 나랑 적성에 안 맞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은 퇴사하시거나 해서 이제 나중에 그냥 학원 강사 하면은 내가 뭐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내용 좀 기억나니까 공부해서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 또 보통 대학생들이 과외 같은 거 많이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쳐 본 이제 경험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까 싶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학원 강사를 원래부터 나는 학원 강사 하고 싶었어 해서 시작을 하시던 또는 어떤 다른 루트를 거쳐서 학원 강사를 하시게 됐던 간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원 강사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아이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그냥 학원 강사 가서 학원에서 하라는 수업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나는 예를 들어 나는 중등부 강사. 근데 중등부 그냥 강사하면 조금 뭐 페이 부분이라든가 약간 대우가 좀 뭐 아무래도 고등부 강사보다는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중등부 강사지만 뭐 중학생들한테 고등 선행도 가르치면서 막 심화 수학도 할 수 있는 강사가 되겠다 라든가, 아니면 나는 고등 전문 강사. 보통 고등 전문 강사를 많이 목표로 하시죠. 왜냐면 일단은 뭐 급여 부분이 좋은 편이고, 두 번째는 학생들 수업을 정말 말 그대로 수업만 잘해도 어느 정도 아이들한테 좀 약간 먹힌다고 하죠. 왜냐면 좀 학생 관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초중등은 좀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아이들 뭐 이렇게 뭐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좀 달래서도 가고, 또 어머니들하고 상담하면서 애는 선생님이 그냥 그런데 엄마가 선생님을 좋아해.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은 퇴원을 안 해요. 한 선생님이 좋으니까. 엄마가 봤을 때 우리 선생님이 믿음직스러워. 우리 선생님이 되게 열심히 해주고 있어. 그러면 엄마의 부모님의 입김이 아직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학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등 강사들은 보통 고등학생들한테 진짜 설명 잘해주고, 학생들 봤을 때 우리 선생님 진짜 되게 좀 수업 잘하셔. 그러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선생님 수업 듣겠다고 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대부분들은 좀 고등 강사 쪽을 많이 이제 목표로 잡고 하시죠. 그래서 하기 전에 내가 어떤 강사가 되겠다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강사란 직업도 결국은 남들보다 내가 뭔가 더 뛰어난 능력이나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되는 능력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어쨌든 시장에서 인정받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학원 강사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죠. 학원 강사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2년제 대학만 졸업해도 일단은 기본 자격 요건은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고등교육을 다 받기 때문에 솔직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꾸준히 했다 그러면 못 가르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입장벽이 낮은 직업인데 실제로 들어와 보면 어떻죠? 레드오션이에요, 완전히. 그죠? 저도 여기 있지만 굉장히 레드오션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제 본의와는 다르게, 저는 사실 학원 강사 시작할 때 솔직히 말해서 그냥 별로 아이들이랑 수업하는 게 좋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들어갔었고, 좀 운이 좋게 제가 학원 강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약간 좀 서울에 강남 쪽에 좋은 좀 약간 큰 학원에서 제가 이력서를 올렸는데 거기서 이제 저를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가서 면접을 보고 거기서 한동안 일을 하면서 좀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정말 뭐 그동안 제가 봤던, 공부했던 또는 아이들이랑 수업했던 책들이 다 되게 쉬운 책들이었고, 실제로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어떤 책들을 보고 그 아이들은 어떤 공부를 하고 또 영재고 과학고 이런 건 뭐고 이런 걸 그때 배우고 나서 제가 느끼기에 그냥 고등 강사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 너무 많다. 우리나라에 그런 선생님들이 너무 많고, 내가 고등 강사로서 두각을 나타내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워낙 이제 뛰어난 선생님들이 워낙 많으시고 시장 자체가 이제 포화 상태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그러면 아예 중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공부해서 뭐 영재고나 과학고를 보내는 학원, 그런 데서 일하는 선생님이 돼야겠다. 그래서 저는 컨셉을 그렇게 잡았던 거예요. 근데 늦게 잡은 거죠. 그리고 좀 운이 좋게 그런 학원에서 일을 하는 바람에 그쪽 시장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뭐 영재고 입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거를 막 찾아보고 해가지고 지도도 해보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에 오게 됐는데,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본인의 컨셉,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선생님이 되겠다라는 걸 어느 정도 잡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내가 한국 강사가 되겠다라고 했으면 처음에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뭐죠? 이력서를 올리겠죠. 자, 이력서를 올릴 때 아마도 뭐 유명한 학원이죠. 유명한 사이트죠. 뭐 훈장마을, 그 다음에 뭐 강사닷컴 이런 데 있어요. 그죠? 거기다 이제 본인의 이력서를 올리실 겁니다. 자, 이력서를 올리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거기 보면 강사닷컴이나 훈장마을에서 양식이 있거든요. 이력서 양식이. 가능하면 이력서를 꼼꼼하게 자세하게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학원 강사들, 원장 선생님들께서 학원 강사를 뽑을 때, 저도 이제 사실은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원장님께서 저한테 다 일을 일임하시다 보니까 제가 선생님을 뽑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을 뽑을 때 가장 먼저 봤던 게, 이 선생님이 거기 보면 강사로서의 포부, 뭐 본인이 그동안 수업한 아이들과 뭐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걸 쓰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본인의 경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시고 좀 약간 성의 있게 써주시는 분을 위주로 뽑아요. 일단은 죄송한 말씀이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학벌은 안 받습니다. 보면 거기 이제 출신 대학들이 다 있죠. 보면 정말 뭐 학벌 좋으신 분들 많아요. 막 서울대학교, 막 연세대학교 막 있는데, 정말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아예 학교를 안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사는 출신 학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강사가 가르치는 내용이, 저도 영재고 수업을 하지만 제가 영재고 수업을 하면서도 제가 무슨 서울대 막 수석 졸업급의 그런 지식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한테 내가 전달해야 되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 내용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등과정을 거쳐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것들이에요. 단지 그거를 내가 얼만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어떻게 전달할지를 고민하고 그걸 최대한 많이 경험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해봤더니 애들이 잘하는데 또 이렇게 설명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네? 그럼 다음부터는 이렇게 설명할까? 좀 이런 걸 많이 해보신 분,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신 분을 먼저 뽑습니다. 학벌이 좋은 건 어떻게 보면 뭐 능력적인 부분인데, 솔직히 제 느낌은 그래요. 뭐 인류대학 나오신 분들, 신입 선생님들보다 그냥 적당한 우리나라 4년제 나오신 분들이 한 2, 3년 정도 수업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전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2, 3년 경력이면, 경력이 긴 건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경력이거든요. 그 정도면. 2, 3년이면, 일단 3년이면 중등이든 고등이든 한 사이클을 돌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내가 중1부터 중3까지 또는 고1부터 고3까지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벌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력서에 내가 아이들을 얼만큼 애정을 가지고, 얼만큼 성심성의껏, 또 내가 나름대로의 어떤 내 철학이라니까 되게 거창해 보일 수 있는데, 나름대로 나는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겠다 해왔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를 만들어냈다 또는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그 이력서는 제 느낌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단은 저는 무조건 큰 학원을 가시라고 권유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서울 쪽이면 좋고, 서울 쪽에서도 그냥 조그만 학원보다는 큰 학원을 가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원이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시스템을 익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시스템 안에서, 그러니까 요즘 말 그대로 잘 나가는 학원들의 시스템을 본인이 한번 직접 느껴보시면 일은 굉장히 힘듭니다. 되게 빡세고 정말 바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월급도 별로 안 돼요. 왜냐면 신입 선생님은 월급이 별로 안 됩니다. 그리고 큰 학원, 기업형 학원들은요, 연차별로 이 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그 학원에서 경력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뭐 잘 가르친다라고 해도 급여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그런 학원에서 한 뭐 5년이나 뭐 짧아도 3년 정도 수업을 해보시면 한 사이클을 도우는 게 중요합니다. 3년 정도 돼서 내가 중1, 중2, 중3 또는 고1, 고2, 고3, 아니면 그 학원에 정해져 있는 반을 내가 전체적으로 한 사이클 돌았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 학원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을 익히게 되는데,
그걸 익히셨으면 그 다음에 다른 학원을 가셨을 때도 어떤 식의 운영을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이 학원은 이렇게 돌아가는 학원이구나, 내가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감이 잡혀요. 그리고 거기서 경험이 더 쌓이시면은 본인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학원을 운영하거나 또는 뭐 그렇게 내 나름대로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경험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큰 학원을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힘들더라도 어쨌든 최소 3년은 견디고 일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그래서 일단 내가 그러면 이력서를 올려서 학원을 가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면접을 보러 가겠죠. 면접을 보러 갈 때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것도 물론 제 경험입니다. 저는 어느 학원에 면접을 보러 가면은 제가 그 학원에 이런 수업을 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보다 좀 어려운 문제들을 저한테 주세요. 모르겠어요. 뭐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제 느낌이 그래. 제가 이제 약간 긴장해서 그랬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지? 싶은 문제들 몇 개를 섞어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선생님도 보통 당황하세요. 왜냐면 내가 이 문제들을 아무렇지 않게 풀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좀 약간 막히면은 당황하잖아요.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원장 선생님도 강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 문제를 못 풀 수 있어요. 선생님들도. 그죠?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못 풀 수 있죠. 그런데 그 못 푸는 문제를 어쨌든 선생님이 수업하시기 전에 미리 공부하시고 수업에 들어가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선생님이 일단 첫 번째, 이 정도 난이도로 좀 높은 문제도 푸실 수 있나? 라는 걸 확인하는 거. 두 번째는 선생님이 교수법으로 수업을 하실 때 학생들이 질문했는데 내가 대답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실지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원장 선생님들이랑 이제 경력 있으신 강사분들 입장에서는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던지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반응을 그냥 말 그대로 학생들이 봤을 때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반응, 그리고 우리 선생님 저렇게 장난처럼 넘어가지만 어쨌든 저거 다 나중에 나한테 다 설명해 주시고 되게 수업 잘하시는 분이라서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막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황하시니까 막 식은땀이 막 흐르고 말이 이제 막 버벅버벅 잘 안 나오고 막 이러면 이제 좀 아이들이 봤을 때 선생님이 프로페셔널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는 이걸 엄마한테 가서 엄마 우리 선생님 문제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해, 그게 진짜로 이제 엄마가 느끼기엔 너는 선생님 좀 약간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면접을 하러 가실 때는 내가 문제를 못 풀 수 있다, 그런 거는 생각을 하세요. 긴장을 많이 하시지만 안 되고, 그다음 중요한 거는 면접을 볼 때 어려운 문제를 능숙하게 쫙 풀어가지고 제가 답을 딱 낸 다음에 원장님 풀었습니다, 이런 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좋은 거죠. 잘 풀면 좋은 건데, 그것보다는 그 문제를 풀 때 학생하고 그러니까 원장님이나 거기 이제 아마 제 생각에 팀장급 선생님들이 아마 앉아 계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원장님하고 눈 마주치면서 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니까, 자, 학생 대하듯이 보통 저는 많이 하는데, 이 문제는 이러이런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이 조건을 쓰면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겠다.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거니까, 그럼 이걸 가기 위해서 이 조건을 사용하면은 이러이런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첫 번째 도입할 때 이거를 쓰도록 하자 하면서 학생 한 명, 그러니까 앉아 계신 선생님도 눈 아이 컨택도 하고 하다가 이제 질문도 하는 거죠.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할 때 뭐 닮음을 했는데 그때 비례식 어떻게 세운다 그랬지? 대응변 어떻게 찾은다 그랬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질문도 하고, 그럼 선생님들이 이제 호응을 해주시겠죠. 뭐 대답을 해주시면은 잘했어, 잘했다, 그래서 이렇게 복습을 좀 철저히 해줘야 된다고 하고, 또 이제 설명하고,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내가 진짜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나를 주목하고 내가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면접도 보시기 전에 꼭 한번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자신의 학벌이나 이런 거에 너무 위축되거나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사실 뭐 굉장히 좋은 학교이신 분들은 당당하죠. 근데 뭐 일반적으로 그냥 학벌이 평범한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좀 처음에 오실 때 좀 긴장을 하세요. 내가 좀 대학교가 그렇게 좋은 학교가 아니라서 괜찮을까 이러시는데, 원장 선생님이나 거기 있는 선생님들은 선생님 학벌에 별 관심 없습니다. 그냥 그 선생님이 얼만큼 아이들을 진짜 확 쥐고선 끌고 갈 수 있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면접 보러 가실 때는 일단은 저도 정장 입는 건 안 좋아하지만 가능하면 정장을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인상이 그렇죠. 깔끔하고 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서 원장 선생님하고 얘기를 할 때 원장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수업을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원장 선생님 또는 거기 선생님들이. 그러면 그냥 전 고등 원합니다. 이러기보다는, 왜냐면 일반적으로 학원은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고등반은 처음 오신 선생님한테 그냥 맡기지 않습니다. 웬만한 학원들은. 웬만한 큰 학원이 좀 돌아가는 학원들은요, 고등부는 일단 그 학원에서 한 사이클 이상 돈 선생님들이 대부분 들어가시고요. 보통 고3급, 그러니까 지금 수능을 대비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거의 팀장급이나 아마 거기서 제일 수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고3급을 받으세요. 그러면 신입 선생님이 사실 고등부를 들어갈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고등부 선생님을 뽑아서 오신 건 모르겠는데, 고등부 선생님을 뽑았다 한들 그분한테 고3 수업을 주진 않아요. 고1, 지금 이제 예비 고1, 중3 애들 수업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을 거기다 투입을 하고 좀 지켜보는 거죠. 이 선생님이 지금 고1 되는 애들을 어떻게 수업을 하시는지. 그래서 고등 수업을 처음부터 저 고등 수업 하고 싶습니다. 뭐 말씀은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진짜 고등 수업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는 특히나 큰 학원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경력이 좀 되셔도, 경력이 뭐 10년 넘게 되신 분들도 그 학원 처음 가면은 고등 수업은 조금만 주시고 일단 중등 수업을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만큼 이제 고등학생들은 선생님의 그 강의력이 굉장히 크게 좌우받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힘든 층이거든요. 어쨌든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는 제가 지금 고등을 맡던 중등을 맡던 간에 내가 맡은 반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성과를 내보겠다. 그리고 공부가 돼서 충분히 준비가 되면 내가 더 높은 반 또는 뭐 고3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특목고 자사고 아니면 뭐 영재고 반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자신이 나름대로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당장 주세요 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뭔가 해서 뭔가 보여드릴게요. 내가 잘 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때 가서 그런 반도 해보고 싶다 하면은 아마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했다? 내가 강사가 되기로 한 이후에 처음으로 면접을 보러 갈 때까지 얘기를 간단하게 드린 겁니다. 간단하게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강사가 되는 거는 누구나 쉽게 강사가 될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자신의 위치를 잡아서 이제 좀 잘 가시기 위해서는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뭐 중등 수업까지는 선생님들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수업은 말 그대로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금은 내가 중등 수업밖에 못 한다고 쳐도 평소에 좀 공부도 하시고, 특히나 이제 그 있잖아요. 수능 보고 모의고사 보고 하면 그 6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막 이렇게 볼 때마다 내가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틈틈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일단 강사는 본인이 실력이 있어야 학생들 앞에서 큰 소리도 뻥뻥 치면서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내가 좀 당당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모든 문제 내가 다 풀 수 있고, 내가 우리 학원에서 그래도 이 정도 급인데 이런 게 있어야 자신감도 생기고 해야지 학생들도 우리 선생님 딱 봤을 때 우리 선생님 뭐 우리 학원에서 거의 탑인데 뭐 이렇게 반응이 돼야 학생들도 좋아하고 부모님도 좋아하고 본인도 다시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이직을 하게 됐을 때도 당당하게 제가 전에 학원에서 뭐 이 정도 했습니다. 저는 뭐 고등수업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최대한 많이 공부하시고, 그리고 옆에 선생님들한테 특히 아시죠? 뭐 팀장급이나 좀 경력이 되신 선생님들한테 좀 많이 물어보세요. 수업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분들이 노하우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가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달라거나 이런 거는 사실 좀 신뢰되는 얘기지만, 좀 뭐 제가 신입이면 가서 근데 팀장님 뭐 제 수업하는데 조금 이게 아이들 좀 이렇게 좀 잘 집중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좀 팁 같은 거 없으실까요? 이렇게 하면 그 정도는 다 알려주십니다. 그거를 하나씩 다 쌓으셔서 본인의 스킬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서 면접 대비해가지고 일단 좀 큰 학원을 가신 다음에, 좀 힘들고 월급이 이렇게 큰 학원에 장사도 잘 되는 이 큰 학원에 애들도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월급이 적지? 라는 생각이 드시더라도 거기서 일단은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능력을 쌓아서 결국은 그 경력이 나중에, 그 경력과 경험이 나중에 나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까지 제 생각에는 고생하는 시기가 한 5년 정도인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고생을 좀 하시면은, 고생을 한다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웬만한 학원이나 웬만한 수업을 내가 받더라도, 그리고 또는 내가 원하는 수업을 내가 시작해서 만들어서 아이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작년에 제 개인적인 수업을 만들어서 저도 이제 지금 막 교습소를 막 운영하는 상황이지만, 네, 뭐 이렇게 영상에 얘기하면 제 교습소가 이제 그래도 생각보다 정말 맨 땅에 그냥 처음 시작한 건데, 저는 사실 홍보도 안 했거든요. 유튜브하고 블로그밖에 없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아이들이 좀 많이 모여서
제가 할 수 있는 인원수는 거의 꽉 찼어요. 이제 뭐 완전 꽉 찬 건 아니지만 조금 있지만 어쨌든 제 예상보다는 좀 잘 되는 상황이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나름대로 이제 아이들이 목표로 하는, 제가 이제 수업하는 아이들은 다 대부분 영재고 과학고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영재고 과학고를 입학하기 위해서 지금 시점부터 어떻게 준비해서 어떤 책을 보고 어떻게 공부해서 마지막에 입학까지 이만큼 할 겁니다 라는 그 모든 시스템과 모든 커리큘럼이 제 머릿속에서 딱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부모님들한테도 제가 이 과정을 다 끝내가지고 애들을 영재고 과학고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제가 어떤 큰 학원에서 공부를 했다고 해도 제가 한 사이클을 돌지 못했으면은,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가르칠 수 있는데 3학년은 안 가르쳐봐서 그 수업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러면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원장 선생님 입장에서 이 선생님한테 내가 그냥 중등부를 맡겨도 이 선생님이 다 돌릴 수 있어 하는 것과, 이 선생님은 중학교 1학년 2학기밖에 못해,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밖에 못해 하는 건 좀 달라요. 고등학교 1, 2학년밖에 못하고 저는 고3은 안 해봤습니다 나와, 저는 중등을 다 돌려서 저는 중등 내시는 경험이 많아요 하는 거는 좀 중등 내신 경험이 완전히 많아서 이 선생님 갖다 투입하면 그냥 이 선생님이 다 끝내버릴 수 있다 하는 게 오히려 원장 선생님들한테는 좀 약간 우리 학원의 기둥 같은 선생님, 그런 느낌입니다. 고등 선생님 또 뽑으면 되거든요. 고등 고3까지 치신 분들을 데려오면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쉽게 해서 학원의 부속품처럼 느껴지지 않고 이 학원을 끌고 가는 사람, 그런 분이 되시면은 사실 연봉 협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좀 약간 우위를 점할 수도 있고, 이직을 하셨을 때도 다른 학원에 가서 제가 중등부는 또는 고등부는 다 돌려봤기 때문에 고1부터 고3까지 제가 다 칠 수 있습니다. 제가 수능까지 다 칠 수 있어요. 이래버리면 일단 그런 선생님들은 원장 선생님들이 봤을 때 어쨌든 당연히 탐이 나는 인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떤 선생님이 갑자기 그만두시거나 또 무슨 일이 생겨서 급하게 투입해야 될 때 그냥 그 선생님 들어가시면 돼.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시면 학원 강사로서, 그러니까 학원 강사라는 직업이 말 그대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굉장히 급여의 폭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고, 그다음에 대우도 다 다르거든요. 학원마다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나름대로 거기에서 본인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좀 어느 정도 좀 생활도 좀 안정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딱 그건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내가 경험을, 큰 데서 경험을 쌓아서 나름대로의 나의 영역을 딱 갖추는 것,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목표를 가지고 계속 노력해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또 뭐 교수법에 대한 것도 좀 약간 좀 연습을 하시고 해가지고 나중에 좀 크게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원 강사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에 이제 시작하고 면접 보고 어떻게 내가 이제 학원 강사 생활을 하겠다에 대해서 간략하게라고 해놓고 또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요런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예를 들어 면접 본 다음에 학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내가 받은 반이 중학생이면 또 고등학생이면 뭐 학교 내신 대비는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제가 틈틈이 학원 강사의 그 생활, 학원 강사의 업무에 대해서 조금씩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올리는 영상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요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학원 강사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좀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일을 했구나, 저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좀 좋구나 하는 거를 보고 좀 팁을 얻으신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 영상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